안녕하세요. 2월 8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네.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집합 금지. 아마 올 2021년 우리의 네네. 설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모임 수 자체를 줄이거나 부득이하게 모이더라도 이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수를 적게 하는 게 필요한데 네. 이런 의미에서 작년 추석에 이어 이번 설도 종전과는 다른 이 명절 문화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고향에 갈 수가 없으니 비대면 명절을 보내야 될 텐데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올해 온라인으로 성묘를 하고요. 서로의 안부는 영상통화로 묻고 또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세뱃돈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비대면 명절인 만큼 이 명절에 들어가는 음식의 가짓수와 양을 확 줄이겠다는 시민분들이 많은데요. 자, 명절, 이번 설 아주 슬기로운 명절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여러분의 재미난 일상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1시간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시청자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네. 목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네네. 신축년으로 정해봤습니다. 신축년으로 삼행시 지어서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오늘 한 분 선정해서 가습기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윤지연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습기는 저도 정말 탐나네요. 이거 삼행시만 보내주시면 가습기 받으실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종합 비타민까지는 아니어도 비타민 D 정도까지 되고 싶은 윤지연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비타민 같은 우리 지연 씨가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첫 소식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두 분 혹시 2018년 2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자, 3년 전인 3년 것 전. 같아요. 내일 네. 9일이니까. 자, 이 날은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 특히 강원도민 분들이라면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그럼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된 날인데 정확히는 네. 개막식이 진행된 날이죠. 2월 저도 9일.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예. 게 저는 워낙에 뜨겁게 응원을 했었거든요. 이 스튜디오에서도 응원을 했었고 집에서도 응원을 했었고 심지어는 제가 직접 평창에 가서 경기 관람하면서 응원했던 그래요? 한 사람으로서 어. 그때의 감동 저는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어허. 없습니다. 야, 역시 예. 두 분 강원 365의 MC 두 분 나오시네요. 기억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 당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조금 예.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과 환희를 담은 올림픽 기념관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말 임시 개관을 했었는데요. 바로 어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소식 함께 보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벌써 3년 전이네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었던 개폐회식장이거든요. 그 올림픽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오각형 모양의 개폐식장은요, 지금은 단 한 개의 건물로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올림픽의 유산을 모아둔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이 조성이 됐거든요. 당시의 감동과 환희를 느끼러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올림픽이 끝난 후 경기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설들이 철거되거나 용도가 바뀌면서 올림픽 유산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얼마 전 그날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올림픽 기념관이 조성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 지금 임시 개관 상태로 본격적인 개관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당시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곳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곳일까요? 예, 그 동계올림픽 그 유치 과정부터 성공 개최까지 유물 전시와 또 올림픽 감동의 그 순간들을 그 고화질 영상으로 재현하고 또 동계 스포츠를 체험하면서 배우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기념관은 앞으로 그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의 근간이 되고 또 국민과 함께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 관광의 또 새로운 거점이 될 것입니다.
어제 개관식을 갖고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갔죠. 네, 바로 어제입니다. 정말이지. 딱 들어와서 보이는 영상을 보니까요. 당시 올림픽 때 감동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게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니 근데요, 하계사님. 여기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엄청나게 커다랗고 웅장한 청룡이 저희를 반겨주거든요. 혹시 저 청룡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전시된 청룡 같은 경우는 올림픽 개막식 공연에 쓰였던 사신도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전시를 투어하면서 각 방향에 맞게 배치를 해두었고 한번 찾아보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용이 보이시죠? 올림픽 개회식 때 인면조와 함께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쳤던 청룡을 그대로 옮겨뒀더라고요. 아, 기억나네요. 네, 본격적으로 기념관 투어입니다. 네,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성화봉이 뛰어난 디자인 또 탁월한 기술력으로도 주목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다양한 기술이 응집돼 있었습니다. 네. 다음 공간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의 유니폼과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는 라커룸인데요. 조금 독특합니다. 와, 김보름 선수의 스피드 스케이팅 복장. 아니 뭔가 라커룸을 열면서 이렇게 복장을 구경하니까 정말 제가 마치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이렇게 라커룸을 여는 기분이랄까요? 아니 여기 있는 복장은 다 실제 선수들이 입고 착용했던 복장들이 맞나요? 네, 실제 올림픽 경기에서 입고 나왔던 복장들을 경기가 끝난 후에 저희가 선수 및 연맹을 통해서 기증을 받아서 여기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의미가 있네요. 맞습니다. 동계올림픽 15개 종목의 선수들이 입었던 유니폼들은 물론이고요. 스키와 스케이트, 헬멧과 장갑까지 모두 전시돼 있어서 보는 즐거움이 정말 쏠쏠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선수들을 만나고 오는 기분이랄까요? 그렇고요. 볼거리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다음 곳은 또 어떤 곳이에요? 평창 동계올림픽은 3번의 도전 끝에 겨우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 공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올림픽 유치 여정을 담은 방입니다. IOC 이제 평가위원들이 직접 방문했을 때 일정이라든가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숙소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한 자료. 그러니까 IOC 평가위원회 안내 자료도 실제로 여기 이렇게 전시를 해두고 이 평창이 참 삼수의 고배를 맞았었잖아요. 그 평창인들의 저력과 끈기를 네. 여기서 고스란히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10년간의 치열했던 유치전과 올림픽 개최 당위성을 담아낸 비드 파일부터 최종 보고서 그리고 삼수 끝에 어렵게 유치에 성공했던 감동의 순간까지 이곳은요 20여 년간 강원도민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 열정의 순간들이 모두 담긴 방입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이요. 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 유치 과정 자체도 네. 짜릿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진짜 스포츠 경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요 전 세계인들이 감탄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현장으로 가볼까요? 이곳은요 올림픽 개폐식장의 오각형 모양을 본뜬 영상관인데요. 일단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고요. 4K 영상 최첨단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날아온 선수단들의 밝은 모습과 스타디움으로 들어서는 성화봉 등 개회식 당시에 뜨거웠던 현장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느낌일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네. 정말 저 오각형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벌써 올림픽 끝난 지 3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그때 당시 현장에 들어가 있던 것처럼 막 가슴이 벅차오르거든요. 네. 저 영상이 당시 개막식 영상만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개막식의 중요 부분을 압축을 해서 이제 개막식 모양의 오각형 모양이었잖아요. 오각형 모양의 그 공연장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이기도 하죠. 이 말로만으로 좀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어떤 공간이에요, 이곳은? 이쪽은 이제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유물 같은 경우는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의 유니폼으로서 그 선수들의 각 사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사인이 담긴 유니폼과 선수들이 함께 들고 입장했던 한반도기, 그리고 남북 선수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선물들까지 올림픽 정신이 담긴 의미 있는 전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 평화와 또 화합을 알린 전 세계 이 평화의 올림픽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평화올림픽 전시 마지막은 민들레 홀씨와 함께합니다. 폐회식 당시 기억의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추모와 기억의 공연이 있었는데요. 그때 무용수들이 들고 나왔던 민들레 홀씨를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멋지네요. 눈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념관을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나니까요. 당시에 우리의 열정과 그 영광의 순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걸 많은 분들이 공유하시고 자긍심도 느끼셔야 할 것 같고 대대손손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기념관에 관해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온 국민의 영혼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올림픽이 개최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온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나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3년 전 역대 최대 규모, 최대 흥행의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한 평창. 이 평창에 그때의 감동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올림픽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미래 세대의 역사를 전승하는 올림픽 문화 허브가 되길 기대합니다. 올림픽 기념관 소식 만나보고 왔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백과사전과 같은 곳이다. 네. 올림픽의 모든 곳이 집약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 동계올림픽 역사부터 유치 과정, 그리고 이 선수들의 수많은 유니폼, 그리고 개막식을 포함한 다양한 영상들까지 사실 공간이 정말 넓은 건 아니었는데 그 공간 안에 어쩜 이렇게 집약적으로 네. 그러니까요. 알뜰살뜰하게 기념품들을 넣어놨는지 보는 내내 참 감동이었습니다. 네, 직접 다녀오셔서 저는 부러웠거든요. 예. 이 올림픽 기념관이 어제였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이 최소한의 참석 인원으로 정식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네. 앞으로 코로나19 이 상황이 더 좋아지면요. 이곳이 입장료가 무료예요. 정말 더 많은 분들이 가셔서 이 감동을 꼭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올림픽 기념관이요. 더 많은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좀 확충해 나갔으면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올림픽 유산 창출의 메인 타워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현 씨가 다녀왔던 올림픽 기념관 소식까지 잘 만나봤고요. 이어서 춘천에서 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설이요. 그렇죠.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대면으로 진행은 되겠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까? 네, 그럼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옛 선조들은요. 집집마다 아주 정성을 들여서 담은 술로 차례상에 올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집에서 술을 담그는 전통은 조금 사라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 전통주에 대한 사랑,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방법으로 맛과 향을 낸 우리 술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우리 술의 맛과 가치. 강원도 우리 술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미담이라고 하고요. 제가 별명이 전통주 동투사거든요. 많은 분들이 술을 빚고 계시지만 저한테 전통주는 애달프고 뭔가 보듬어주고 싶고 뭔가 같이 키워주고 싶은 전 공정이 다 수작업입니다. 재래누룩, 물, 홍천쌀 이렇게 세 가지만 갖고 빚고 있고요. 온기에 빚고 그다음에 저온 발효실에서 5개월 발효하고 술 걸러서 3개월에서 4개월 자연 침제하는 것. 고문 온도에 가깝게 그쪽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을 맞아 특별한 술을 빚는 사장님. 가장 먼저 고두밥을 찝니다. 이렇게 넣고 한 40분 정도 찌는데요. 30분 정도 지나면 뚜껑을 열어서 후수라 그래서 잘 익었나 뭐 이렇게 뒤집어 보고 덜 익었으면 물을 위에다가 한번 차가운 물을 뿌려주면 좀 빨리 호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다음으로 누룩을 물에 불린 수국을 만들어줍니다. 누룩을 곱자라고 하거든요. 물수자에다가 누룩 곱자 수국인데
수공을 하는 거는 술이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누룩지도 좀 적고 빨리 술을 익히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에다 이제 꼬두밥 쪄 식혀서 버무리면 됩니다. 김이 모락모락, 고두밥이 다 쪄지고 나쁜 균이 들어갈 수 없도록 고두밥을 빠르게 식혀줍니다. 연엽 양주는 연엽 자체가 굉장히 향기로워요. 그래서 좀 겨울에 눈도 좀 푸른빛을 보시고 좀 즐겁게 향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연엽 양주를 선택을 했어요. 서울 대학가에서 주점을 운영했던 조미담 사장님. 전통주는 막걸리라는 인식이 당연했던 시절. 한 학생으로부터 들은 말 한마디에 우리 술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우 이모 우리 술은 왜 그래요? 뭐 머리가 아파서 막 죽었다 살았다고 막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아 외국산 술은 되게 좋은데 왜 우리 술은 먹기만 하면 아픈지 모르겠다고 투정을 하길래 나도 몰랐지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 술은 전통주라고 하면 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좋은 술들일 것 같은데 그때 술을 몰랐으니까 어째서 젊은 아이들이 먹고 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할까라고 그 당시에 가게를 접고 쉬면서 생각이 나서 전통주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일제강점기 주세령으로 끊긴 우리술의 명맥을 다시 이어가는 양조장들이 늘어나면서 우리술의 맛과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우리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술을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담고 있는 역사와 우리 술 문화를 모두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해 주막을 짓고 손님을 맡고 있는 조미담 사장님. 직접 술도 빚어보고 술마다 어울리는 음식을 함께 즐기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은 우리 술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술은 오미가 들어간 화려한 술이에요. 새콤, 달콤, 쌉스름, 구수함, 떡더름이 들어가요. 왜 그런 것이 있지? 왜 와인 맛이 나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발효제 차이고 발효 온도나 그다음에 쌀 처리 과정 이런 게 틀리는 부분이라서 삭개는 삭개대로 그걸 인정해주고 쳐주고 관점이 틀리니까 우리 술은 우리 술대로 또 다른 매력을 갖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 제대로 빚은 우리나라 약청주는 이런 맛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어서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심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술의 맛과 함께 어우러질 음식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왜 우리 술을 이렇게 취급을 못 받지 이 생각부터 시작하면서 좀 색다르게 전통주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첫 번째 술은 앞서 만난 조미담 사장님이 빚은 술로 삼키는 것이 애석할 만큼 맛있는 술이라는 의미의 석탄주입니다. 되게 연한 황금빛 색깔을 띠거든요. 향은 엄청 잘 익은 사과향, 빨간 사과 같은데 맛보면은 아오리 사과 같은 정도의 그런 달짝지근한 산미가 느껴지는 그런 술인 것 같아요. 이런 술은 그냥 안주 솔직히 없어도 그냥 술로만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16도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막 여성분들이 이거 알코올 도수 너무 높을 것 같아 못 먹겠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먹보면은 이 도수인지 모르고 편하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감미료가 안 들어가 있는 쌀과 무르기랑 누룩으로만 만들었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자가 누룩을 만들어서 그분들만의 색깔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올 술들도 보면은 누룩을 직접 만드시는 양조장들이 많아서 오늘 갖고 온 술들이 조금 대중분들한테 아 이런 술들도 있구나, 프리미엄 막걸리가 이런 거구나, 프리미엄 술이 이런 거구나를 알릴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술들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술 역시 강원도 홍천에서 빚은 단호박의 구수함이 매력적인 맑은 술입니다. 아까 거보다 더 진한 색깔이 황금빛이고 진짜 꿀 색깔처럼 엄청 진하고 당도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단호박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의 그런 전 텍스처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고소한 느낌도 사실 끝에 나요. 이게 아마 그 단호박이지 않을까요? 그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이셔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서 그 술을 다 버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귀한 술과 어울리는 음식은 뭘까요?
모든 부각인데요. 김이랑 연근, 비트가 있고요. 이 소스 같은 경우에는 두부랑 유자청이랑 그리고 참깨가 들어가 있는 소스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소하게 찍어 드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유튜브 하는 것 같은데 소리가. 술맛과 궁합을 이루는 음식들. 술맛이 배가 됩니다. 같이 먹으면 엄청 산뜻해요. 네. 아까 이것만 먹어서 좀 묵직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바디감이 있는 술인데 같이 먹으니까 되게 산뜻하고 좀 깔끔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술은 뽀얀 빛깔에 눈이 가는데요. 홍천의 잣으로 만든 잣막걸리입니다. 홍천잣을 듬뿍 넣어 만든 이 술은 막걸리지만 무겁지 않고 우아하게 퍼지는 잣향이 매력적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게 잣기름이에요. 잣 함유도 1%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잣기름 떠다니는 있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해요. 네. 와, 이게 진짜 잣이 진짜로 들어갔구나. 아예 여기 안에 그냥 듬뿍 들어갔구나가 느껴질 정도로 잣기름이 둥둥 떠다녀 있는데 이게 아마 이 막걸리의 그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입에 약간 좀 이렇게 남죠. 네. 근데 끝에 이거는 처음 먹었을 때는 산미가 있어요. 근데 끝에 가면은 혀부터 저 목 식도까지 잣하는 느낌이 나요. 그 진짜 잣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엄청 밀키하고 되게 고소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계속 입에 전체 남는데 이 부드러운 느낌이 집에 갈 때까지 이 잔맛이 계속 나요. 잣이 올라간 곶감말이 마스카포네 치즈와 호두까지 더해져 풍미를 더해줍니다. 막 묵직하고 인위적인 단맛은 이제 아니고 이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잣 씹어먹는 듯한 잔맛의 막걸리지만 심지어 잣을 먹어가지고 잣향이 되게 입에 남는 것 같아요. 맴도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전통주가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하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나 정성은 진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이거에 지불하는 거는 그 만드신 분의 정성과 너무 좋은 쌀과 그리고 우리의 전통주에 대한 자부심 같이 다 포함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전통주 사장님께서 꽤 여러 잔을 드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 상차림 그대로 이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오랜 정성과 노력이 잘 스며 들어간 그 우리의 술, 강원도 술. 뭐 과음하지 않는 선에서 한 잔 뭐 마셔보고 싶은데 뭐 방송 맞아요. 중이라서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 시간에 술 얘기가 나와서 그럼요, 말이죠. 그럼요. 사실 네. 이 전통주 하면요. 왜 이만한 사발에 따라서 벌컥벌컥 마시는 우리 막걸리 맞아요. 생각하기 네네네. 쉽잖아요. 아, 지연 씨 스타일이군요, 아, 그게. 그럼요. 아, 근데 예. 세상에나 영상 보니까 전통주를 예쁜 잔에 따라서 이 맛도 음미하고 또 짝이 맞는 음식까지 같이 맛보고 이런 모습 보니까 또 네네. 나름 고급스럽고 이런 맛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지현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통 네. 전통주는 전통주 잔에 따라서 많이 마시거든요. 그런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와인잔에 전통주를 따라서 마시게 되면요. 향기도 더 잘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빛깔을 잘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설 선물 아직 결정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강원도의 맑은 물 그리고 좋은 쌀로 만든 전통주는 어떨까 싶네요. 아, 맞습니다. 네. 설 선물로도 좋고요. 요즘 특히나 뭐 비대면이다,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뭐 홈술, 혼술 이런 것도 유행이잖아요. 네. 집에서 홀로 좀 조용하게 이 우리의 전통술 그 깊은 맛, 그 아름다운 향을 좀 음미하는 시간. 물론 뭐 과음은 상가이겠지만 그런 시간 가져보는 것도 얼마나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댓글과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미션이 있는 날, 삼행시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 흰 소해해 해서요. 신축년으로 삼행시 주제를 설정했거든요. 오늘 신축년으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습기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안동으로 떠나볼 텐데요. 얼마 전부터 이 전통 한옥, 이 한옥을 테마로 한 카페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특히 안동 지역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도 초창기에는 이 한옥 카페가 어울릴까 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 한옥과 카페가 어우러진 게 이렇게 찰떡 같을 수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참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한옥 안에서 먹는 그 고소한 커피 향, 음미할 수 있는 그 모습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옥 카페 매력을 완전히 파헤칠 건데 전통 문화의 도시 안동에 있는 전통 한옥 카페여서 그 매력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면 함께 즐겨보시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세계적인 것, 가장 한국적인 멋을 만날 수 있는 뉴 핫플레이스. 오랜 한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은 한옥 카페가 그 주인공인데요. 한옥에서 살던 그 집 생각이 나고 분위기 좋고 커피 맛도 좋고. 매일 보던 평범한 카페가 질렸다면 이곳을 주목. 고즈넉한 한옥 카페가 주는 매력 탐구 시간. 옛 정취가 그대로 살아있는 인테리어에 반하고 독특함으로 무장한 한옥 카페만의 메뉴에 빠져든다. 한옥 카페 어디까지 가봤니? 한옥 카페를 찾아온 곳은 안동시 도산면. 유유히 흐르는 안동호 물길 따라 커피향 따라 마음 가는 대로 걷다 보면 발길이 이끄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예술가의 끼를 펼치는 곳, 여행주로 주목받고 있는 옛기 마을. 그중에서도 한옥 건물에 들어서게 됩니다. 옛날 관악 건물인데요. 안동댐에 수몰되면서 이 한 면사무소를 그대로 이건한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계속 면사무소 대형으로 출장소로 쓰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마을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출장소 문 닫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카페를 하게 됐어요. 마을에서. 옛기 마을 곳곳에 자리한 명소 중에서도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이곳 한옥 카페. 예안면 시절 관아와 객서로 쓰이던 건물을 카페로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문 틈새로 들어온 고즈넉한 정취에 마음을 뺏길 때쯤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맷돌. 커피 원두를 갈려고 가져다 놨는데요. 맛도 훨씬 부드럽고 그라인더로 가는 것보다요. 맛도 부드럽고 손님들도 의외로 체험하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요즘은 저보다 손님들이 더 많이 하셔요. 들어는 봤나? 맷돌 그라인더. 기다리느라 심심한 고객들은 직접 와서 맷돌에 어처구니를 돌리며 옛 향수에 빠져들기도 한다고. 뜨겁! 잘 달린다. 바람이 재밌다마는요. 향도 좋고 재미도 있고 희한하네. 고소한 맷돌 드립커피와 달콤한 수제 호박 식혜까지. 주문하신 식혜와 맷돌 커피 나왔습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진 특별한 커피인 만큼 진한 풍미와 고급스러운 맛 자랑하는 맷돌 드립커피. 첨가물 없이 사장님의 정성만 가득 밥알 동동 단호박 식혜의 달콤함. 순하고 향 좋고 맛이 연하고 좋지 뭐 이게 사실 딴 거 없어요. 들어오면은 그만 이 커피 향이 그만 확 풍겨요. 들어오면은. 둘이 얘기도 하면 재미가 있고 또 날만 새면 둘이 이 커피 한 잔 먹고 만난 재미로 살아. 우리 나이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한옥 카페.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기고 나면 감성 한 모금 충전할 수 있는 미술관부터 예술가의 끼가 살아 숨쉬는 마을의 이모저모까지 한옥 카페 그리고 옛기 마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안동의 원도심. 활기 가득한 시내에서는 어떤 특별한 한옥 카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전통문화 콘텐츠들을 활용한 관광기념품들과 안동의 특산품들을 활용한 카페 메뉴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옥의 맛, 전통의 맛, 안동의 맛 있습니다. 단순히 감성을 파는 카페가 아닌 진짜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한옥 카페. 커피랑 인절미 케이크 유명하다 해가지고 먹으러 왔어요. 향도 진하고 가루도 많고 안쪽에 약간 떡처럼 약간 쫄깃쫄깃한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고소하고. 기념품도 많고 그냥 인테리어도 한옥 분위기도 좀 나고 아담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추억 속 할머니 집에 온 듯 따뜻한 바닥에 앉아 맛보는 정겹고 새로운 맛. 지역 농산물과 친환경 레시피로 만드는 음료를 비롯해 시그니처 메뉴, 전통 디저트까지. 안동에서 그 품질 좋은 농산물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팔로 개척 차원이라던가 또 타지 사람들에게 그런 걸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카페 메뉴에도 지역의 특산물들을 활용을 하게 된 거죠. 안동 소주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안동 생강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와인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곳 한옥 카페가 주목받는 이유. 안동을 대표하는 관광 두레 사업체로 안동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안동의 맛과 멋을 알리고 있습니다. 안동을 알리는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카페를 들어서면 눈을 사로잡는 다양한 제품들, 일명 굿즈라고 불리는 안동을 대표하는 기념품들이 참 많죠? 안동에서 거의 유일한 관광 기념품 편집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기념품들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에 있는 수공예 작가님들의 작품을 받아서 판매 대행을 해주고 있기도 해요. 전통의 멋과 현대의 감성이 만나 독특한 굿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SNS 업로드각 한 번 보면 두 번 보게 되고 자꾸만 눈길을 사로잡는 유쾌한 디자인. 단순히 카페만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과 또 기념품, 또 카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조합을 해서 좀 더 규모적으로도 좀 더 크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 카페 어디까지 가봤니? 옛기마을에서 감성 한 바퀴 돌고 맷돌 드립커피 한 잔의 여유, 원도심이 주는 활기까지 가득한 편집샵 겸 한옥 카페. 건물만 한옥이 아닙니다. 특유의 고즈넉함은 물론 전통의 맛과 멋까지 드러낸 한옥 카페의 매력에 여러분도 빠져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업주분들이 힘드신데 거의 다 지나왔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을 잘 버텨주셨고요. 곧 봄이 올 겁니다. 코로나 썩 물러갈 거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십시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와 함께 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자, 혹시 두 분은요, 이 지천년 견 500이라는 말을 아실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려운 말 나왔네요. 토스. 네, 토스를 어려운 말 하시네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네. 기다는 500년을 가고 종이는 1000년을 간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아, 숫자에 강하시군요, 지연 씨가.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전통 알아요? 한지의 강한 내구성을 표현한 그런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1000년. 그렇죠. 지난 시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 한지의 우수성, 정말 견고함, 이거는 뭐 널리 인정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통 한지에 푹 빠진 주인공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전통 한지공예가 부부의 스토리 지금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수백 번의 손길이 닿아서 만들어진다는 귀한 종이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금종이? 은종이? 아니죠. 바로 한지인데요. 우리 고유의 종이 한지의 매력 속에 푹 빠진 부부가 있다는데요.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오래된 집을 개조해 만든 특별한 공간. 이곳은 한지공예가 이미자, 최용래 부부가 생활하는 공간이자 작업실입니다. 곳곳에 한지로 만든 생활용품은 물론 아기자기한 인형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작품들이 가득한데요. 와,
여기가 갤러리예요, 집이에요? 아, 둘 다입니다. 너무 예쁜 작품들이 많아요. 네. 이거 다 한지로 만든 거예요? 네네. 이거는 한지하고 조개를 접목해서 만든 발명 특허품 액세서리 종류입니다. 바다를 같이 우리 아저씨랑 거닐다 보니까 조개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수집만 해놓고 있었어요. 그래 마당에 항아리 있는 게 전부 조개를 갖다가 거기다 놓고 숙성해 놓은 조개입니다. 바다에서 준 조개에 그녀의 손길이 더해지니 멋진 장신구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낸 걸까요? 한지는 쉽게 누구나 구할 수도 있고 조개도 삼척 바닷가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그래 소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에다 맞춰서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 창출이 되면 좋겠다 하는 거에서 저희가 이걸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액세서리 종류거든요. 와, 어머님, 이 뒤쪽에 등이 정말 너무 예쁜데 이것도 다 한지로 만든 거예요? 네, 한지입니다. 이쁘죠? 네, 너무 예뻐요. 네. 하나부터 10까지 다 수작업으로 진행하시는 네, 거예요? 다 수작업이에요. 천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우리 고유의 종이 한지의 매력에 빠져 공예가의 길을 걷게 된 부부는 각종 대회에서 수상도 여러 번 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오신 거예요? 한 20년이 넘었어요. 저희가 서울에 있을 때 인쇄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조금만 걸어가면은 인사동이 있어요. 근데 한지 공예품들이 굉장히 이쁜 게 많더라고요. 색깔도 한지색도 너무 예쁜 게 많고 그래서 그걸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예뻐서 한지 그 색이. 그래서 저런 거를 나도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저희가 인쇄업을 하다 보면은 종이를 많이 다루는 일이잖아요. 회계장부 이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전에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한지도 종이고 그래서 이제 풀 작업 같은 이런 거 만들고 붙이고 하는 게 많이 쉽게 이렇게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럼 아버님께서 어머님한테 제의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왜 한지 공예를 하라고 제의를 하신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우리나라 그 전통 공예를 좀 더 좀 배워서 또 계속 발전시키고 우리 또 고향에 와가지고 후배 양성도 하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해서 이제 그렇게 권유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갈 수는 없겠죠.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는 한지 공예 체험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수업은 체험으로 부채를 가지고 하겠는데요. 여기에다가 한지를 이용해서 장미꽃을 예쁘게 붙여보는 걸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이 부채 안에다가 구도를 내가 어떻게 잡는가 그거만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꽃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고운 색감의 한지를 잘라 꽃잎을 만들어주고요. 부채 위에 풀을 바른 뒤 모양을 잡아가며 하나씩 붙여줍니다. 잘하시네. 아이고. 어머니 진짜 잘하죠. 너무 잘해요. 너도 해보신 거 아니에요 혹시? 언니하고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제 꽃은 퍼졌어요. 이쁘지. 그거는 한 40대 되네. 40대? 그렇지. 활짝 만개를 하셨네. 네, 만개를 하셨어, 그거는. 금손은 아니지만 꽃잎 한 장 한 장을 정성스레 붙이다 보니 어느새 부채 위에 예쁜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줄기와 잎을 붙여주면 완성. 네, 저는 다 완성했습니다. 다 만드셨어요? 네. 어디 우리 한번 봐요. 누가 이쁘게 만들었나. 처음 만든 것 치고 정말 예쁘죠? 너무 예뻐요. 색깔도 너무 예쁜 거 고르셨고. 아버님, 누가 꽃찌개예요? 꽃도 이쁘고 사람도 이쁘고 다 이뻐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는데요.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한번 골라보세요. 하나씩 정말요? 선물 드릴게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그럼 액자에 있는 것만 빼고 다 드릴게요. 다른 거는. 아버님, 저는 액자에 있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출품을 하려고 지금 그 준비를 해놓은 거라 여기 있는 것만 빼고 다른 데 거 해도 다 고르세요. 그러면 드릴 그래요? 테니까. 공예 체험도 하고 예쁜 선물도 받은 최선 리포터.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작품인 만큼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의지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온 부부. 특히 아내 이미자 씨는 한지 공예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부부 공예가로서 이루고 싶은 이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지금 어려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격증반을 해서 그 전통공예 계승 발전을 위해서 지금 후배들 양성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그게 딜레이가 돼가지고 지금 3년 차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민간 자격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얼른 그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 얼른 따가지고 우리나라 전통공예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앞으로 그 삼척만의 색깔을 내서 그 삼척만의 특유의 문화관광 상품을 만들고 삼척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삼척을 알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한지 공예품을 상품화 시켜서 이제 특허 출원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판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는 캠핑카를 사서 전국의 관광지마다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 노래를 부르고 옆에서 이걸 판매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괜찮은 생각 같은데 네,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되면은 불우이웃도 좀 성금도 좀 이렇게 내고 삼척을 이렇게 특산품 그런 거 이제 문화상품 그런 걸로 인해서 삼척도 알리는 계기도 되고 노후에 그런 식으로 지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지 공예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는 이미자 최용래 부부.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할 멋진 작품을 기대합니다. 야, 저렇게나 얇은 한지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서랍장, 조명 등처럼 인테리어 소품은 물론이고요. 아기자기한 인형까지도 정말 하나하나 다 예뻐 보였는데 네. 화면 보면서 아 정말 저런 것이야말로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통 한지의 특성상 물과 풀을 잘 바른 뒤에 잘 말리면요. 그 강도가 더욱더 강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뭐 그런 생활용품들로 널리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저 오늘 다시 한번 느꼈잖아요. 진짜 우리께 최고다. 네, 진짜 우리께 좋은 것이요. 좋은 예. 곳이요. 맞습니다. 네, 두 분이 함께 한지공예 시작하신 지도 어느덧 20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시면서 좋은 작품 활동 이어나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뭘 만나봐야 되죠? 이제 만나볼 건요. 네.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도착한 여러 가지 사연들 그리고 오늘 삼행시 미션이 있었잖아요. 네. 신축년. 네. 과연 어떤 작품들이 도착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삼행시는요. 하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허. 운 좀 띄워주세요. 신축년에는 모든 일 잘 되게 빌어요. 축구도 잘해서 팀장님 사랑받게 어허. 해주시고 연봉 협상도 잘해서 비상금 만들게 해주세요. 제발. 아니 직장에서 축구를 하시나 봐요. 축구를 해서 올해는 팀장님께 사랑을 받고 싶으시다는 우리 하준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네네. 네, 올해는요. 올해 신축년에는 축구 실력 막 상승하셔가지고 팀장님께 사랑받으시길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고 그 밑에 거 있잖아요. 연에 들어가 있는 거. 저 문장도 참 마음에 드네요. 사실 저게 네. 중요하네요. 연봉 협상 비상금은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삼행시 만나볼까요? 자, 운 띄워드릴게요. 신나고 의미로 가득한 날들 되게 해주세요. 축하할 일 정말 많은 날 되게 해주세요. 열리지의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네. 누구랑 하나 된다는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패스 많이 하네요.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삼행시 만나볼까요? 네. 자, 운 좀 띄워주시죠. 고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신나는 명절이 코앞인데 어깨가 축 처진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연초부터는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 없이 환하게 웃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안녕. 하셨습니다. 진짜 안녕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올해는 진짜 코로나19와 안녕하는 날이 오기를 저 간절하게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설날을 기점으로 또 새해 세웠던 계획들 한 번씩 정비하셔가지고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순간이 됐으면 또 좋겠죠. 네. 다음 삼행시는요. 시쓰는 여인네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운 좀 띄워주세요. 신축년에는 모두 건강하이소, 부자 되이소, 행복하이소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축하할 일들, 행복한 일상들
면. 연속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자 해주셨네요. 실수는 여인네님은 항상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는 삼행시 많이 보내주시는데 오늘도 역시 감사드립니다. 자주 보내주시나 봐요. 네, 맞아요. 예. 눈에 익었죠 이미. 기억까지 해주시네요. 저번에는 또 그 삼행시를 그냥 즉석에서 지어서 네. 보내주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삼행시는요. 영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신랑, 나 올해 갖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궁금해요.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맞아요. 네. 축복 속에 우리 공주님 어렵게 얻었잖아. 자, 연년생으로 당신 닮은 왕자님 하나만 오늘 밤 더 만들자. 장어 사올게. 어머머. 패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패스. 장어 뭐 먹고 싶어요, 저도. 예. 자, 다음 사람 만나볼까요? 왜 패스를 했을까요? 예, 좋습니다. 마지막인가요? 네. 삼행시 김준영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축구 경기에서 연장전은 30분이랍니다. 이거 신기한 거 맞아요? 그래, 연장전은 30분인가요? 네, 한 개 더 만나봐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자, 일단 넘어갑시다. 자, 다음 사연. 네, 장수현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운 누가 띄워주시겠어요? 자, 신. 네, 신난다 다가온 설. 축하 메시지라도 열심히 보내야겠다. 연말 인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비대면 설날이지만 따뜻한 문자로 좋습니다. 네. 올해는요 비대면 이렇게 문자로 안부 인사 혹은 영상 통화로 안부 인사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당첨자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 갑시다. 가습기 받으실 분은요, 짜잔! 영님께서 오늘 가습기 축하드립니다. 당첨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정말 삼행시가 많이 왔거든요. 아무래도 네네. 이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윤지연 리포터와 함께 인사 나누면서 함께 인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